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지혜의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삶을 통해 얻은 값진 통찰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다음에도 좋은 지혜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만든 사람, 한때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졌던 사람, 바로 빌 게이츠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을 들으면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누군가는 컴퓨터 시대를 연 혁신가를, 누군가는 세계 최고의 부자를, 또 누군가는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기업가를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그의 모습은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그가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 진짜 성공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정의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그 깨달음을 삶으로 실천해온 이야기입니다.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성공은 다른 사람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다. 이 한 문장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져본 사람이 결국 도달한 인생의 결론이 담겨 있습니다. 빌 게이츠의 젊은 시절은 흔히 성공 신화로 그려집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중퇴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세운 청년, 컴퓨터라는 새로운 세상을 개인의 책상 위로 가져온 개척자. 그는 20대에 이미 억만장자가 되었고 30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하루하루는 회의와 협상, 신제품 개발과 경쟁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시 그를 설명하는 단어는 천재, 승부사, 워커홀릭이었습니다. 그는 경쟁자를 압도하는 것에서 짜릿함을 느꼈고 자신이 만든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 컴퓨터를 점령해가는 것을 성공의 가장 확실한 증거로 여겼습니다. 그때의 그에게 성공이란 더 많이 갖고 더 크게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인생에 조용히 균열을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 메리 게이츠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편지였습니다. 게이츠가 지금의 아내인 멀린다와 결혼하기 직전, 그의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기대된다. 이 짧은 문장은 훗날 게이츠 부부의 삶을 바꾸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처럼 들렸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 말은 점점 더 무겁게 그의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부와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세상에 돌려주어야 할 책임도 그만큼 커진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아프리카 여행이었습니다. 멀린다 게이츠와 함께 떠난 여행에서 그는 처음으로 극심한 빈곤과 질병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눈앞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말라리아로 목숨을 잃는 아이들, 깨끗한 물이 없어 병에 걸리는 아이들, 백신 하나만 있었다면 살릴 수 있었던 수많은 생명들. 그는 이 현실 앞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훗날 고백했습니다. 컴퓨터 산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혁신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기초적인 질병으로 아직도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가? 이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마치 회사의 가장 시급한 프로젝트처럼 데이터를 모으고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빌 게이츠와 멀린다 게이츠는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그는 서서히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영에서 손을 떼고 재단의 일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정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왜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든 사람이 그 자리를 내려놓고 자선사업에 뛰어드는가?
하지만 게이츠에게 이것은 은퇴가 아니라 인생의 두 번째,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전반부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썼다면 후반부는 더 많은 사람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 데 쓰고 싶다. 재단이 가장 먼저 집중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소아마비였습니다. 한때 전 세계 어린이들을 마비시키고 목숨을 앗아갔던 이 질병은 게이츠 재단을 비롯한 여러 단체의 노력으로 지금은 지구상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남아있을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말라리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기장 보급, 백신 개발, 신속 진단 기술 지원을 통해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는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게이츠는 이 일에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막대한 유산을 물려주는 대신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워런 버핏과의 만남에서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게이츠는 투자의 대가로 불리는 워런 버핏과 오랜 우정을 나눠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받았는데 버핏은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게이츠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혔고 게이츠와 버핏은 함께 더 기빙 플래지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억만장자들에게 살아있는 동안 혹은 사후에 자신의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권유하는 운동입니다. 이 캠페인에는 지금까지 수많은 부호들이 동참했습니다. 게이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막대한 부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반드시 그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의미 있는 삶을 개척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 게이츠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니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나 같은 평범한 사람과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지만 게이츠가 강조하는 성공의 정의는 재산의 규모와 무관합니다. 그가 말하는 다른 사람의 삶을 나아지게 한다는 것은 반드시 수십억 원의 기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시간, 지식, 관심, 그리고 작은 친절을 누군가를 위해 나누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게이츠는 여러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반드시 큰 돈을 가져야만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그는 재단 활동 초기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통찰입니다. 거창한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 해도 내가 가진 작은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지혜를 우리의 일상 속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선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신입사원에게 자신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솔직하게 나눠줄 때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전달하는 행동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노하우를 꽁꽁 숨기고 후배가 스스로 넘어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는 선배도 있습니다. 당장은 자신의 자리가 더 안전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런 태도는 결국 팀 전체의 성장을 가로막고 자기 자신의 성장 또한 멈추게 만듭니다. 빌 게이츠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성공한 선배란 자신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거쳐간 후배들이 더 훌륭하게 성장한 사람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이 지혜는 큰 울림을 줍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 좋은 학군, 안정된 직장을 성공적인 부모의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게이츠 부부가 자녀 교육에서 강조한 것은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그만큼 더 많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자원봉사 현장을 찾고 어려운 이웃의 삶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며 가진 것을 나누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록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안에서도 이 원리는 똑같이 작동합니다. 작은 동네 가게를 운영하는 한 사장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코로나 시기 장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몰래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고 남을 돕지 않으면 나는 평생 그런 사람으로 남을 것 같았다. 이 사장님의 가게는 큰 돈을 버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작은 것 안에서도 누군가의 삶을 나아지게 할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빌 게이츠가 말한 성공의 정의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삶의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양의 책을 읽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매년 여름과 겨울 며칠씩 홀로 오두막에 머물며 수십 권의 책을 몰아 읽는 시간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간을 그는 생각주간이라 부릅니다. 전화도 인터넷도 최소화한 채 오직 읽고 생각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시간입니다. 그는 이 시간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전략을 다시 세우기도 했고 게이츠 재단이 나아갈 방향을 가다듬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일수록 쉬지 않고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게이츠는 반대로 멈추어 서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나눔의 문제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이끌려 기부처를 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질병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개입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데이터를 놓고 철저하게 분석한 뒤에야 결정을 내립니다. 이런 그의 태도를 두고 일각에서는 자선사업까지 지나치게 계산적으로 접근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게이츠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선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선의와 정확한 데이터, 그리고 끈질긴 실행력이 함께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변화가 만들어진다. 이 관점은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도 곱씹어 볼 만한 지혜입니다. 좋은 마음만으로 시작한 도움이 때로는 상대에게 진짜 필요하지 않은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진심과 함께 상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는 지혜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을 들으면 죽음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리고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은 꼭 삶의 끝자락에서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빌 게이츠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한 것은 그의 나이 40대였습니다. 인생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그는 이미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은지를 그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인생의 마무리를 미리 그려보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을 다르게 내리게 됩니다. 멀리 있는 목적지를 알면 오늘 걷는 걸음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빌 게이츠가 나눔의 가치를 배운 데에는 그의 아버지 빌 게이츠 시니어의 영향도 컸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시애틀에서 존경받는 변호사였고 평생 지역사회 봉사와 공익활동에 헌신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공동체로부터 얻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공동체에 돌려주어야 한다. 아버지는 은퇴 후에도 게이츠 재단의 공동의장을 맡아 아들과 함께 세계 곳곳의 빈곤과 질병 문제를 살폈습니다. 부자가 함께 자선사업에 몰두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게이츠는 아버지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성공이란 것이 얼마나 많이 얻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그것을 사용했는가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이 가르침은 어린 시절부터 게이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졌고 훗날 그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순간에 가장 근본적인 나침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물려주는 가치관이 때로는 재산보다 훨씬 오래, 훨씬 깊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부모라면 혹은 앞으로 부모가 될 사람이라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를 생각할 때 통장의 숫자보다 먼저 어떤 마음가짐을 물려줄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얻은 것을 책임감 있게 나누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시간이 지나도 빛바래지 않는 진짜 유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왜 이토록 자주 성공을 다른 사람을 위한 기여가 아니라 나 자신의 소유와 성취로만 정의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사회가 성공을 측정하는 방식 자체가 대부분 개인의 성취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연봉, 직위, 소유한 집과 자동차, 팔로워, 숫자,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고 비교하기 쉬워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것을 성공의 척도로 삼게 됩니다. 반면 내가 누군가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었는가는 숫자로 표현하기 어렵고 즉각적으로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취를 좇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생존에 대한 본능적인 불안입니다. 당장 내 앞가림도 벅찬 상황에서 남을 돕는 일은 사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이 안정되어야 비로소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빌 게이츠 역시 처음부터 세상을 구하겠다는 거창한 사명감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성취를 이루었고 그 성취가 어느 정도 쌓인 뒤에야 그것을 나누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지금 당장 큰 것을 나눌 여유가 없다 해도 언젠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을 미리 품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의미 있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나눔의 효과가 눈에 보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말라리아 퇴치 사업도 소아마비 백신 보급도 수십 년에 걸친 꾸준한 투자와 노력 끝에야 서서히 그 성과가 드러났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행동의 대부분은 당장 눈앞에서 박수를 받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과가 빠르게 보이는 개인적 성취에 더 쉽게 마음이 이끌리게 됩니다. 하지만 게이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대개 가장 오래 걸리는 일이다. 당장의 보상이 없다고 해서 그 일의 의미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실제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 스타트업의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는 몇 년간 밤낮 없이 일해 회사를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회사를 더 키워 매각하라고 권했습니다. 큰 돈을 손에 쥘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뜻밖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의 핵심 기술 중 일부를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영리 단체들에 무상으로 공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그를 말렸습니다. 그 기술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면서 왜 그냥 나눠주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기술을 독점해서 얻는 이익보다 더 많은 단체가 이 기술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때 생기는 가치가 훨씬 크다고 믿는다. 몇 년 후 그의 회사는 여전히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눈 기술 덕분에 도움을 받은 단체들은 이제 그의 가장 든든한 협력자이자 지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눔과 성공이 결코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나눔은 때로 더 크고 오래가는 성공으로 되돌아옵니다.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시절 자신의 소프트웨어 지식을 업계 전체와 공유하며 생태계를 키웠던 것처럼 진짜 큰 성공은 나 혼자만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판을 만드는 데서 나옵니다. 이것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성공의 문법입니다. 이 지혜가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는지 보여준 최근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일입니다. 전 세계가 신종 감염병으로 혼란에 빠졌을 때 게이츠 재단은 백신 개발과 보급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신속하게 투입했습니다. 그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전염병 대유행의 위험성을 경고해왔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경고를 흘려들었지만 그는 자신의 재단을 통해 꾸준히 감염병 대응 시스템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막상 팬데믹이 시작되자 그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네트워크와 지식은 백신 개발 속도를 앞당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도 부유한 나라만이 아니라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도 백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러스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의 대응 역시 국경을 넘어서야 한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짜 큰 위기 앞에서 나 혼자만 안전하면 된다는 생각은 결국 아무도 완전히 안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서로 연결된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삶을 나아지게 하려는 노력은 결국 나 자신의 삶을 지키는 일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것은 거창한 국제 문제에서만 통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작은 공동체, 회사, 가정에서도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지 않고 함께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질 때 공동체 전체가 더 단단해지고 결국 나 자신도 더 안전해집니다. 퇴직 이후의 삶에서도 이 지혜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은퇴 이후 갑작스러운 상실감과 무기력함을 호소합니다. 평생 일에서 얻어온 정체성과 목적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지역사회에 나누며 제2차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퇴한 교사가 소외된 지역의 아이들에게 무료로 과외를 해주거나 은퇴한 의사가 의료 취약 지역에서 진료 봉사를 이어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내 삶을 다시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다.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손을 떼고 재단 일에 뛰어들며 얻은 활력도 바로 이와 같은 종류의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을 성공으로 여기는 마인드셋을 기르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4가지 실천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성공 지표에 다른 사람의 항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올해 얼마를 벌었는가, 어떤 직위에 올랐는가를 점검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을 더해 보십시오. 올해 나는 누구의 삶에 도움이 되었는가? 이 질문을 정기적으로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시선은 서서히 나 자신에게서 타인에게로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게이츠 재단 역시 매년 목표를 세울 때 얼마를 벌 것인가가 아니라 몇 명의 아이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나만의 기여 지표를 하나쯤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미 가진 것 안에서 나눌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눔을 위해서는 먼저 크게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게이츠가 재산을 나누기 전에도 그는 이미 자신의 시간과 지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초기 마이크로소프트 시절부터 그는 직원들과 자신이 배운 것을 아낌없이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당장 가진 것 중에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의 노하우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일 수도 있고, 작은 격려의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큰 돈이 없어도 우리는 이미 나눌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게이츠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반드시 그 문제의 원인과 규모를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는 감정적인 동정심만으로는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상대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내가 주고 싶은 방식으로만 도움을 주려 합니다. 진짜 도움이 되려면 먼저 상대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관심과 질문이 필요합니다. 섣부른 동정보다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된 나눔이 훨씬 더 오래 그리고 깊이 있게 상대의 삶에 닿습니다. 네 번째는 나눔을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의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눔을 연말 기부나 특별한 봉사활동처럼 가끔 한 번씩 하는 이벤트로 여깁니다. 하지만 게이츠 부부가 재단을 통해 보여준 것은 나눔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은 지속적인 습관이 되어야 진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도 거창한 결심 대신 아주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매주 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 한 달에 한 번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우리의 삶은 서서히 다른 사람을 향해 열리게 됩니다. 빌 게이츠는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 문제에도 깊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앞으로 인류가 마주할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기후변화를 꼽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이 일에 뛰어드는 방식 역시 젊은 시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던 방식과 닮아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문제를 잘게 쪼개어 분석하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에 자원을 집중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밀어붙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낙관주의자다. 인류는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기술과 협력으로 극복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고 믿는다. 이 낙관주의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진 자원과 능력을 문제 해결에 실제로 투입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이런 낙관주의를 길러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너무 커서 나 하나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생각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가지부터 시작해보는 것, 그것이 결국 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제와 같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 평범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부자도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아 생활하고 가끔은 저축조차 빠듯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퇴근 후 1시간씩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컴퓨터 코딩을 가르치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뒤 그가 가르쳤던 한 학생이 개발자가 되어 그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이 직장인은 억만장자가 아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큰 성공을 경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공의 크기는 내가 가진 재산의 크기와 반드시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공의 깊이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흔적을 남겼는가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세계 최대의 자선재단을 운영하며 증명하려 한 것도 결국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든 적게 가진 사람이든 누구나 자신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진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게이츠 재단의 활동 중에는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좋은 교육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재단은 미국 내 저소득층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부터 개발도상국의 학교 인프라 개선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교육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어느 동네에서 태어났는가에 따라 그 아이의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에는 자신이 누린 기회가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를 아는 사람의 겸손함이 담겨 있습니다. 게이츠는 자신이 뛰어난 재능만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접할 수 있었던 환경, 좋은 학교, 시대적 기회까지 자신에게 주어졌던 수많은 행운을 잊지 않고 언급합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이 누린 행운을 같은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당연한 책임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 겸손한 시선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안정된 직장, 건강한 가족, 따뜻한 집, 배움의 기회, 이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나의 노력만으로 얻어진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부모님의 희생, 좋은 스승과의 만남, 운 좋게 주어진 시대와 환경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은 자연스럽게 내가 받은 만큼 누군가에게 돌려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매일 저녁, 오늘 내가 누린 행운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행운을 누구와 나눌 수 있을지를 잠시 떠올려 보는 것. 이 작은 습관이 우리를 조금씩 게이츠가 말한 성공의 정의에 가까워지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최근 한 강연에서 자신의 묘비에 어떤 문장이 새겨지기를 바라는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는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 노력했다. 이 짧은 대답 속에는 그가 평생 쫓아온 성공의 정의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만들었다는 사실도,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였다는 사실도, 그가 스스로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싶은 문장에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세상에 남긴 긍정적인 흔적으로 기억되기를 바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게이츠가 보여준 나눔은 단 한 번의 큰 결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단을 설립한 지 20년이 넘도록 꾸준히 그리고 점점 더 깊이 이 일에 몰두해 왔습니다. 초반에는 서투른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어떤 지원 사업은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했고 현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방향을 수정해야 했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를 통해 배우고 방식을 개선하며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것은 나눔이라는 것도 다른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꾸준한 배움과 개선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완벽한 방법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작하고 배우고 고쳐나가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를 돕는 과정에서 서툴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건넨 조언이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하고 돕고 싶은 마음이 부담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실수가 두려워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작은 시도를 이어가며 조금씩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길입니다. 빌 게이츠 역시 완벽한 자선사업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게 될까요? 아마도 은행 잔고나 소유했던 물건들을 떠올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나를 필요로 했던 순간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기억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되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벌었는가 보다 내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비단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오늘부터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했는가? 그 대답이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친 동료에게 건넨 따뜻한 한마디, 힘든 순간을 함께 견뎌준 가족에 대한 작은 배려, 낯선 이에게 베푼 사소한 친절, 이 모든 것들이 모여 결국 우리 인생 전체의 의미를 만들어갑니다. 빌 게이츠가 세상에서 가장 큰 부를 이루고도 결국 다다른 결론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성공은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삶을 얼마나 나아지게 했는가로 완성된다는 것. 결국 성공적인 인생의 마무리란 화려한 업적의 목록이 아니라 내가 스쳐간 자리마다 조금씩 나아진 누군가의 삶, 그 흔적들이 모여 완성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빌 게이츠가 남긴 이 조언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게라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지혜를 담은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기에 이 채널은 계속해서 더 깊이 있는 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